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사제 이호곤 바르나바 당신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 없이 행복한 하늘나라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동안 우리 바르나바 신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 이제 3일째 교육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신원의식을 분명히 가져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지키는 지킴이들이 된다라는 사실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집에서 한 1년 동안 쉬었다 다시 발병이 돼갖고 치료하러 갔던 이호곤 신부님, 오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평생 고통 속에서 사셨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아주 밝고 맑게 사셨기 때문에 아마 벌써 천국에서 행복한 시간 가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1997년 제가 빈병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미쳐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미쳐 있었느냐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는 맥주병이 한 번 나오면은 보통 70번에서 80번을 재활용을 했어요. 맥주병. 그래서 나도 스위스나 유럽에 가보면은 온전한 맥주병인데 따면은 거기 기스가 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기스 나 있는 것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이거 재활용한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13번인가 14번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도 뭐 2만 달러도 채 안 됐던 때인데, 5만 달러, 6만 달러 된 나라들도 빈병 리사이클링을 60회, 70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IMF가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 빈병이라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동안, 그때는 제가 막 열성적으로 활동을 할 나이였죠. 28, 9, 30, 하나, 둘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평택 비전론 본당 신부를 했는데, 마당에다가 박스를 이제 오빕, 뭐 카스, 뭐 하이트, 뭐 이런, 그 다음에 칠성 사이다, 뭐 코카콜라 박스를 그 회사 박스에 맞춰서 그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우들이 이제 한 90개 본당 되는 교우들이 제가 또 뭐 한다 그러니까 성당에다 이제 주일날 이제 빈병을 갖다 놓는 거죠. 근데 이 박스가 본사에서 공급이 안 되는 거야. 박스가 본사에서 왜 공급이 안 되느냐면, 회수해서 쓰는 돈하고 중국에서 유리 재료를 사다가 병을 만드는 거하고 뭐가 싸냐면은, 그 중국에서 수입을 해갖고 병을 만드는 게 더 싼 거야.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 교우들은 또 신부가 한다니까 착하니까 무슨 맥주병하고 소주병하고 음료수병만 갖고 와야 되는데, 캡틴 큐 병, 그 다음 농약병, 바카스, 그 다음에 비타 500, 별걸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그런 걸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성당 마당이 농약병, 캡틴 큐 이런 거는 수거가 안 되니까, 그거는 폐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재미나게 운동을 했는데, 직원들이 손가락이 퉁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90개 본당을 트럭 5개로 도와주는 본당은 있어도 대부분은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 일하다가 직원들 다 병신 만들겠구나. 그래서 모든 본당에 편지를 했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빈병 리사이클 운동은 내가 중단을 하겠다고. 환경운동한 첫 실패, 쓰디쓴 맛을 봤죠.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 생산, 유통, 소비 이런 얘기를 했죠. 사업도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놔도
이게 유통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통 시스템을 농민들이 갖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소비자들도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데 유통 자체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생태마을은 성필리포 생태마을 유튜브 채널, 다볼 사이버 성당 요 유튜브 채널 두 가지가 유통 시스템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병 모으기 운동 실패도 내 인생에 아주 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뭐든지 좋은 일이라고 다 좋게 일이 끝나지 않더라. 세상이 도와주지 않고 시스템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는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 그래요. 아마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위안을 삼아요. 그때는 우리가 5톤, 8톤 트럭으로 하도 안 되니까 이제 국회의원한테 얘기하고 무슨 그 뭐 회장들한테 얘기를 하죠. 이상한 젊은 신부 하나가 병을 모아놨으니까 좀 해라. 그래갖고 여기 강릉에서부터 그 박스 오비 그거 갖고 8톤 트럭 5대가 왔어요. 그 8톤 트럭 5대가 왔는데도 모아놓은 병을 다 못 채웠어. 그만큼 병 모으기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열심히 했는데 기존 회사들은 수익, 이익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그때 97년에 제가 실패를 했죠. 자, 이제 폐식용유를 이용한 생태 하늘샘이라는 비누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그때도 이제 이게 보통 여러분들 콩기름 튀기고 나면은 그걸 폐식용유라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 100만 ppm 그거 하나 정화하려고 그러면은 100만 ppm 정도가 되기 때문에 1리터를 정화하기 위해서 2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화호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 시화공단에 공장이 막 한 500개, 600개 되는데 여기서 폐식용유 처리하려고 그러면 돈이 너무 비싸니까 다 하수구로 버리는 거야. 다 하수구로 버리니까 어디 가냐면 시화호가 제가 이제 직접 가봤는데 그 기름이 떡이 돼갖고 이렇게 떡이 져갖고 여기가 이제 시화호 방조제라면은 여기 출렁출렁 기름이 떡이 된 데에 가갖고 내가 걸어 다녔었어요. 그만큼 오염도가 심했었어요. 그 떡이 된 폐식용유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경의식이 거의 없었던 거죠. 환경의식이. 제가 너무 빨랐던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내가 이제 한동안 이제 아주대학 이제 대학원 공부할 때 보니까 일본이라든지 몇몇 나라에서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드는데 그 굉장히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논문도 쓰는 겸 이제 폐식용유로 비누도 만드는 겸 그 이제 시화호에 있는 공장들한테 다 가서 니네들 버리지 말고 우리한테 줘라. 그래갖고 또 트럭으로 해갖고 가갖고 걷어오고 아파트도 보니까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천이 다 그냥 오염되는 거잖아요. 아니 실개천부터 시작하고 오염되니까 아파트에다마다 폐식용유 설치통을 제가 다 갖다 놨어요. 그때 나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수원시장하고 있는 염태영 시장이 저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두 번째 득표를 많이 받아갖고 두 번째 위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염태영 시장이 이제 그런 일 이제 나하고 같이 하고 그래갖고 경기도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을 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고등학교 3년 선배였어요. 3년 선배였고 우리 둘째 형님 아파트 위에 층에서 살고 그래서 굉장히 인연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 염 시장님이 제가 어느 자리에 좀 군중이 모인 자리에 내가 가운데 있으면은 꼭 이런 말을 해요. 저 훌륭하신 황창현 신부님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다고. 그래서 항상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데 좀 저런 바닥부터 이렇게 일을 한 저런 정치인들이 저는
좀 좋은 자리에 가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좀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 정치한다는 건 아니고 이 폐식용유를 보니까 그때 옛날 생각이 나서 어쨌든 폐식용유 잘 됐어요. 아주 잘 돼갖고 원천동에서 하다가 유방리, 용인 유방리로 옮겨가갖고 그때는 이제 빈병은 비전동 교우들이 도와줬고 폐식용유 비누 만드는 거는 능평, 경기도 광주 능평 교우들이 많이 도와줬죠. 그러면서 제가 97년, 8년도에 이거 환경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평택 비전동에서 후원자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때 500명으로 시작해갖고 이제 12,000명. 그때는 한 달에 한 500만 원, 한 7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한 달에 뭐 8천만 원, 1억 정도 들어오는 거죠. 굉장히 규모가 많이 커진. 이 되살림 후원회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다. 그러니까 되살림 후원회원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난 되살림 후원회원들한테 앞으로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데 우리 되살림 후원회원들 12,000분 제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제가 어제 강의 때도 문항이 식언하지 않는다. 내가 뱉은 말은 내가 먹지 않는다. 반드시 말은 이건 뭐 성서에도 나오지요. 내가 한 말은 열매를 맺고 돌아온다. 우리 되살림 후원 회원들은 앞으로 문경이든 평창 다시 이제 재개발을 여기 한번 할 텐데 무료입니다. 이용료 무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되살림 후원 회원 모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 별장 하나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제2생태마을 생기면은 별장 2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3생태마을 생기는 거는 별장 3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카사리아에 1000만 평. 물론 거긴 당연히 무료죠. 비행기 타고 나하고 같이 가는 되살림 후원 회원들은 지금까지 20년을 나하고 함께 해왔어요. 되살림 후원 회원들이. 앞으로도 아마 뭐 제가 나이를 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살아있는 한 지구를 되살리는 일에 모든 거를 투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렁이를 이용한 찌꺼기로 이제 음식 재활용. 그러니까 음식 찌꺼기가 계속 하는데 지렁이가 기가 막히게 잘 먹더라고요. 지금도 몇몇 군데 하는 데가 있는데 저도 좀 그걸 좀 해보려고. 그런데 그거는 수원하고 용인에서 했기 때문에 밭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 이제 완전히 제가 코로나19로 생각을 이제 완전히 전환을 한다고 했고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음식 찌꺼기 지렁이로 활용하는 것도 다시 할 겁니다. 지금 커피 찌꺼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커피가 실험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거 시청하시는 유튜브 구독자님들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 커피 이제 말려갖고 본격적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300kg에서 500kg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오페라 빈 카페가 지금 23개 정도 체인점을 갖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이 커피 찌꺼기 활용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한테 많이 지금 제공해 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커피 드시러 가실 때 그냥 이 커피 찌꺼기 버리는데 가지 말고 오페라 빈에 가서 드시면은 환경운동에 동참하시는 거에 일환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건 신학생 때부터 생각했어요. 신학교 대학원 때부터 우리가 무슨 세미나가 있었느냐면은 이제 주 5일제가 온다는 거예요. 주 5일제가 오면은 하루 놀을 때는 멀리 안 가는데 이틀 놀면은 멀리 간다는 거예요. 차 타고. 그러면은 멀리 가면은 교우들 성당 미사 참여 비율이 확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70년도에 미사 참여율은 거의 70에서 80%였어요. 신자라면은 다 주일 미사 갔었어요. 근데 내가 신학생 때 막 될 때 50%로 떨어졌었어요. 50%로 떨어졌다가 주 5일째 딱 터지고 난 다음에 30%, 40%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금요일날 나가고 주일날 저녁에 들어오니까 주일 미사는 땡 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기다리는 사목을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지금도 또 마찬가지죠.
코로나19가 터졌어요. 그런데 성당 문 닫는다고 지금 처음부터 문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신부님들 빨리 찾아가는 사목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생 때 찾아가는 사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런 생태마을을 꾸며갖고 그냥 놀러 가려면 아름다운데 쉬러 가는 거니까 이런 생태마을 같은 데 와서 쉬면서 감자도 캐고 뭐 오이도 따고, 그럼 지금 제가 가끔 이제는 외국 강의를 안 나가지만 외국 강의를 나가면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신부님, 저 한국 떠나온 지 10년 정도 되는데 저는 한국을 생각하면은 어디가 생각나느냐면 평창 생태마을이 생각난대요. 왜 생각나냐 그랬더니 찰떡 만들어 방아 쪄갖고 찰떡 만들었던 거, 두부 만들어 먹었던 거, 그리고 밤하늘에 별 봤던 거, 이게 향수로 남아있더라고. 향수로. 근데 한두 아이를 본 게 아니라 뭐 호주, 캐나다, 미국, 심지어 남미까지 가서도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제가 여기가 바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외국에 우리 한 700만 국민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 오면은 꿈이 뭐냐면 생태마을 방문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생태마을 방문하는 게 꿈이야. 그래서 정말 많은 보통 한 번 피정하면은 외국에서 온 분들이 한 5에서 한 1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생태맘 청국장 가루, 생태맘 청국장 찌개, 된장, 간장, 고추장, 이게 안정이 되고 또 농산물이 안정이 되면은 앞으로도 여기도 이제 건물을 다시 짓긴 질 거예요. 짓는데 이 자리에는 이제 건물은 안 져요. 이 자리는 성당만 질 거예요. 이 자리는 아주 명당 중에 상명당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상명당인 이 자리에 하느님의 성전을 져서 삶에 크게 질 생각은 전혀 없어요. 크게 질 생각은 전혀 없고 정말 아름답게 져서 오며 가며 성당에서 기도하고 또 미사 참여하고 그런 공간을, 여러분들 지금 기숙사 하고 있는 이 공간을 그렇게 제가 65대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19가 오는 바람에 땡겼어요. 60으로. 그래서 한 60쯤 되면은 요 자리는 아주 아름다운, 제 생각은 한옥으로 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참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우리 한옥처럼 아름다운 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기가 막힌 한옥 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숙사는 저 밑에 맨 아래 황토집 있는데 그 자리 정리를 해서 지하 2층 정도 아니면은 지하 안팎고 지상 7층에서 8층 정도, 거기 땅이 굉장히 크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경치가 좋아요. 거기도. 그래서 우리 되살림 후원회원들은 언제나 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내가 이런 생태마을을 꾸며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설은, 그러니까 1998년이라면은 내가 본당 신부 한 지 3년 된 거예요. 이제 92년에 신부가 돼갖고 95년에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로 나갔으니까 이제 땅 보러 다녔죠. 주머니에 돈은 영원도 없는데 주로 내가 보러 다니는 땅은 30억짜리, 50억짜리, 막 10,000평, 20,000평, 100,000평. 그래서 물어봐요. 그 땅, 부동산 업자가, 신부님 이런 땅 살 돈 있느냐고. 없다고. 근데 왜 보러 다니느냐고. 그냥 보러 다니는 거라고. 그래서 용문도 가고 여주도 가고 막 다니던 중에 여길 딱 왔는데 명당이야, 명당. 명당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들어오는 물이 보이고 나가는 물이 안 보이면 명당이에요. 여주 신륵사가 들어오는 물이 보이고 나가는 물이 안 보여요. 아주 명당 중에 상명당이죠. 동작동의 국립묘지가 한강이 쫙 들어오는 물이 보이고 나가는 물이 안 보여. 사람이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고, 물이 나가면은 거기다가 황혼 해까지 지는 그런 그런데 땅을 하면은 항상 슬퍼.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자리 명당 자리에
또 요 생태마을 자리만 솟아있고 나머지 삥 둘러서 다 이 생태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삥 돌아갔고 방어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밤에 이제 요 기하는 사람, 나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끼지만 기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여기 앉아서 머무르고 있으면 이 기가 이쪽으로 모이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암 걸린 사람들도 많이 낫고 아픈 사람들 치유가 많이 됐던 이유가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명당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우리 교구 땅이었어요. 우리 김창님, 필리포 신부님 들어오면 사진하고 동상 있는 데 있죠? 네, 신부님. 신부님, 내가 본당 신부 신학생 때 본당 신부님이었어요. 7년 동안 호랭이 신부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신부님이에요. 나는 학교보다 방학이 싫었어요. 나는 개학하는 날 제일 행복했어요. 신학교가 너무너무 좋았어. 왜냐하면 방학 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느냐면은 우리가 주교자 성당이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미사가 있는데 그 신부님 말에 의하면 신학생에게 미사는 새벽 미사만 미사다. 난 10시 미사, 저녁 7시 미사는 미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때는 1분이면 성당 가야 되는데 방학하면 30분을 뛰어가야지 되니까 5시, 4시 한 40분에 일어나야지 성당을 가는 거예요. 여름에 태풍이 와도 가야 되고 겨울에 아무리 눈보라고 와도 가야 되고 정말로 한 번은 태풍이 왔는데 막 날아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갈까 말까 그러다가 택시도 한 대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죽으나 사나 가자. 그리고 비를 쫄딱 맞고 갔는데 7명인가 8명이 왔어요. 신학생 3명, 신자 4명. 그때 우리가 신학생이 20명이었거든. 미사 끝나자마자 미사 안 나온 신학생들은 다 불려와고 하루 종일 성당에서 십자가 얘기를 하고 묵상하고 십자가 얘기를 하고 묵상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내가 나갔어요. 참 그것도 하늘이 도왔지. 내가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갔으니까. 어떨 때는 뭐 방학 때니까 술 마셔도 이제 워낙 신학생들 술 마셔도 우리는 집에 안 들어가요. 그냥 그 장안공원이라는 데서 5시까지 마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미사 참여를 하고 집에 들어가야지 마음이 편안하지 미사를 거르고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았느냐면 개학이 좋았어요. 방학보다는 개학이 좋았어요.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이었는데 어쨌든 신부님이 다른 철산성당이라는 곳으로 발령을 받아 가셨는데 저를 찍어서 데리고 가셨어요.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거기 가서 또 보좌를 또 하게 된 거죠. 정말 그런데 이 사람이 궁합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궁합. 아무리 무서운 사람인데도 나는 신부님이 편안했어요. 근데 다른 신학생들은 막 거기 막 지나간 그 보좌 신부들 막 무서우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겪었는데 나는 신부님하고 궁합이 참 잘 맞았어요. 그리고 신부님하고 이야기도 잘 됐고 밤에 이제 뭐 나는 근데 골프를 그때는 칠 줄도 몰랐고 골프가 뭔지도 몰랐는데 교리 끝나고 저녁에 이제 신부님한테 내 방은 5층이고 신부님 방은 1층이에요. 거실에 신부님 안녕히 주무시라고 그러면 일리 들어와 그러면은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그럼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알지도 못하는 골프를 봐야 돼. 가라고 그럴 때 가야지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도 졸고 보면 또 신부님도 졸고 그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1시쯤 되면은 가서 자자. 난 또 새벽 미사 개입해야 되고 아주 힘든 저 보좌 생활을 보냈죠. 물론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어려웠지만은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다른 본당 보좌 아주 지금도 아주 최경환 신부님이라고 지금도 존경하는 신부님 또 윤석원 monsignor 하고 이제 첫 신부님이 어려웠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신부님은 너무 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평택에 내려가고 이런 피정집을 하고 신부님이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이 땅을 사두셨는데 교구하고 마음이 안 맞아갖고 교구청에 땅 문서를 내 던졌어요.
그래서 내가 신부님 찾아갔죠. 철산에 있는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 평창 그 땅에다가 생태마을 꾸미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신부님이 가만히 한 30초 정도 가만히 계시더니 네가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대신 뼈대 세우는 것만 골조만 대줄게. 그러면서 7억을 주시겠다고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31살, 2살 먹은 신부가 선배 신부님 찾아가고 도와달라는데 그 자리에서 7억을,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 얘기인데 7억을 대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설계를 하고 막 너무너무 기분 좋았고 다니는데 한 6개월 있는데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황 신부가 나머지 이 건물 지으려고 모금하러 다니면은 황 신부 사제생활 돈 모으러 다니다가 끝날 것 같아. 황 신부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싹 다 져서 줄 테니까, 조경까지 해서 줄 테니까 황 신부는 운영을 잘할 생각만 해.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이 책임진다고. 그 다음부터 나는 이거 관여 안 하고 신부님이 2년에 걸쳐서 이걸 져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2000년 12월 13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신부님하고 나하고 한 13년을 더 살았죠. 201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제가 여기서 모셨죠. 거의 제가 모셨는데 신부님이 한 번도 나한테 이거 이렇게 운영해라, 저거 저렇게 운영해라,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는 말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황 신부한테 맡겨놨으니까 황 신부가 알아서 잘 하겠지. 저는 그거를 신부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한 번 믿으면 맡기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 문경 신부님, 김종호 신부님이 있는데 내가 거의 돈만 대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본부장님, 정말 대단한 본부장님 계시지만은 신학교 질 때 딱 믿고 맡기고 난 다음에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진짜 위대한 신학교를 져놓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와 계신데 다 해놓은 거죠. 한 번 맡기면은 믿는 거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일일이 뭐 체크 안 해요. 믿으니까 알아서 하는 거지. 각 팀장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대주제만 가지고 하는 거지 미주알, 고주알 참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주도적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누가 시키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삶이 짜증이 나요. 자기한테 짜증이 나. 근데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때는 힘들어도 기운이 나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요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위에 사람 너 요것 좀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주도적으로. 어쨌거나 하여튼 신부님이 이곳에서 완성을 해주시고 조경까지 싹 다 해주신 거예요. 나무도 얼마나 예쁘게 잘 심어놨는지 그렇게 신부님하고 저하고 이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면서 정말 신부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내 품에서 돌아가셨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이 생태마을이 바로 성필립보, 신부님이 김창린 필립보거든요. 필립보 생태마을에. 그런데 저는 요즘 신부님 그럼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났느냐. 신부님 북이 고향이세요. 1940년도, 45년도에 넘어왔는데 부모님 다 북에 있고 그냥 자기만 떨어져서 내려온 거니까 학비가, 신학교 등록금이 없어갖고 학비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당신이 1953년도에 이제 사제가 되셨는데, 내가 신부가 되면 학비 없는 신학생들 장학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우들한테 12월 달이면은 13달을 해갖고 그거는 신학생 양성비로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이 30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또 형 뭐 하라고 그러면은 한 10몇억 팔아갖고 그러니까 당신이 있는 건 몽땅 쏟아서 이걸 넣은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신학생한테 갈 돈인데 생태마을을 꾸몄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잠비아의 카사리아의 신학교가
내일 9월 4일 날 21명이 오픈을 해요. 이게 씨앗이 돼갖고 그 신학교가 열리는 게 아닌가. 이게 바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아주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학교, 저는 그 신학교는 최고의,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좋은 신학교로 발전을 시켜 나갈 겁니다. 지금 이런 사연이 있어요. 자, 환경지킴이 대살림 회원도 뭐 말했지만은 11,208명. 그래서 이제 이게 1생태마을 되고 이제 아프리카 카사리아 2생태마을, 문경의 제3생태마을. 지금 문경에는 대살림 후원 회비로 그걸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동안 뭐 살아오면서 뭐 힘들기도 했죠. 그렇지만 돈을 목적 헌금 아닌 걸로 쓴 적이 없어요. 돈을. 그래서 그거 하나만은 내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넘겨보세요. 2000년 12월 13일 날 생태마을 개장을 했죠. 제가 2000년 경기도 광주 능평성당 초대 신부 겸 생태마을 관장 겸 하게 됐죠. 일주일에 반은 평창에서, 반은 여기 생태마을에, 능평에서 정말 새벽 2시에, 3시에 집에 도착한 적도 많죠. 아이들 강의 10시, 11시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면은 새벽 1시, 2시 때 되는 저도 참 많이 돌아다녔는데도 참 그래도 큰 사고 없이 다닌 것만 해도 그래서 이제 2004년에 도저히 생태마을 규모가 커져갖고 2004년 9월에 최덕기 주교님한테 저는 이제 본당 사목은 이제 다 한 것 같다. 저는 평창에서 생태마을 운영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흔쾌히 보내주시면서 보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내줄 테니까 보좌 청하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지내다 보니까 정말 보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부터인가 임창현 신부 1대 부관장으로 해서 지금 우리 이원국 신부님이 7대? 7대 부관장 신부님이 왔다 가시고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은 3년 전에 우리 상담소장 신부님으로 파견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잠비아 카사리아 신학교 책임자, 카사리아 개발 책임자로 지금 본부장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본부장님은 방향을 바꿔서 뭐든지 해내는 해병대, 뭐든지 불가능이란 없는 해병대니까 내가 버섯 사업이고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사업이라 버섯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자, 2005년 청국장 가루 장 사업. 2005년에 500만 원 판매할 때 5명 모아놓고 100억 판매라고 그랬죠. 2030년은 말씀드렸지만은 목표가 이제 1000억입니다. 1000억 해갖고 저는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해 벌은 자금은 그해 다 쓸 거예요. 그해 벌은 자금, 물론 여러분들 퇴직연금은 탄탄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퇴직연금은 어느 회사 못지않게 제 생각에는 퇴직연금 한 50억 정도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려요. 어느 누구도 못, 그것도 그런 우리나라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딱 완전하게 세팅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퇴직해도 좀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정계의 삼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피정계 삼성. 이건 이제 포기했지만은 그 주교님들 또 피정집을 운영하는 수녀님들이 가끔 찾아와요. 어떻게 1년 전에 예약을 해야지 이 큰 기관에 올 수가 있느냐고. 그 방법이 뭐냐고. 근데 첫 번째를 음식을 따져요. 음식이 좋아야 된다. 음식이 맛있어야지 다시 찾아오지, 음식이 맛이 없으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주방 직원들 한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훈련을 시켜놨는데 원재료를 좋은 걸 써야 돼. 원재료가 나쁘면 음식은 무슨 수를 써도 맛이 없거든. 그러니까 음식 맛있게 하는 데는 아끼지 말아라. 그게 내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 생태마을 피정의 집이 잘 되느냐? 우리 직원들이 밝아. 우리 직원들이 밝으니까 우리 생태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죠. 위로를 받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황창현 베네딕토 신부라는 이 캐릭터를 보고 오는 거죠. 뭐 누가 여기 저기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피정할 때 보면 막 벤츠, BMW 뭐 어마어마한 차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방이 여러분들 들어간 방 봐. 막 물이 돼갖고 썩어갖고 화장실 문이 덜렁덜렁거리고 비가 새갖고 그냥 곰팡이가 나고 그런데도 들어와서 여기 와서 자는 이유가 뭐냐? 이 캐릭터라는 거예요. 캐릭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제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물건을 파는 데가 아니야. 행복, 기쁨, 사랑, 나눔 이거를 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돼. 정신적인 수준이 여러분들이 좀 높아야 돼. 네. 자, 2013년부터 잠비아 의료 선교 시작을 했어요. 처음 의사 셋, 간호사 넷 정도가 시작을 했는데 작년 때까지 의사 20명, 봉사자 20명, 거의 거대 봉사 단으로 꾸며져 갖고 정말 신나게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하느님이 한 1년, 2년 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우리도 좀 재정비도 좀 하고 그동안 쫙 나왔으니까 이런 쉬는 타임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오일균 글라라라는 자매가 2014년 12월 말 나를 찾아와서 잠비아에 농업대학 짓는데 써달라고 100억을 기증을 했어요. 또 이제 우리 사준자 막달레나도 거의 한 300억 정도 되는 문경 기증을 하고 오일균 막달레나는 그 후로도 거의 또 100억에 해당하는 땅을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증한 거를 대충 따져보니까 이제까지 저한테 내가 기증받은 돈이 700억 정도 돼요. 700억 정도 돼요. 제가 처음 날인가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700억 만져본 사람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없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없어. 나는 700억을 만져봤기 때문에 1억, 2억 이거 눈에 안 들어와요. 1억, 2억 눈에 안 들어오니까 차라리 돈을 아예 안 모으고 사는 게 마음이 편안한 거야. 99억짜리는 100억을 맞추려고 1억을 더 벌으려고 99억을 못 써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99억이 있으면은 내가 이번에 100억을 맞춰야지. 그래갖고 1억을 맞추려고 99억을 그대로 안 쓰다가 죽어. 나는 99억이 있으면은 그냥 99억 다 쓰는 게 그래서 내가 만든 유명한 말 중에 쓴 것만 내 돈이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쓴 것만 내 돈이지 내가 돈 모은다고 계속 모아뒀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날리는 사람들 많아요. 내한테 그렇게 얘기한 분들 너무너무 많아. 신부님 평생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거 은행에서 이거 투자하면 좋다고 그래갖고 6억 했는데 싹 다 날렸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은행장이었는데도 이렇게 6억을 날리더라고. 평생 자기 퇴직금 그걸 가지고 날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여행 가고 싶은데 가면 가요. 적어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가고 싶은 거 가도 적어도 집 살 돈 정도는 내가 월급으로 줄 거니까 5년, 10년. 그리고 이제 굳이 도시로 나갈 필요 있어. 여기 땅 한 3천만 원, 한 2천만 원이면은 땅 한 100평 사는 건 충분한데. 그래갖고 집 한 20평, 25평 이렇게 한 2억 5천 정도 들여갖고 짓고 살면 되지. 굳이 이제 코로나19 시대 이후는 굳이 명문대학 갈 필요 없어요. 좋은 대학 갈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학이 반 이상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대학이 뭐가 필요해? 이 유튜브 안에 대학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 대학에 있는 그 관계자들만 이 대학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미 미국은 건물 없는 회사 많아요. 직원들 6천 명인데 건물이 없어. 아예 출근할 건물이 없어. 다 집에서 일해. 다 집에서. 그러니까 직원을 뽑을 때 흑인인지 백인인지 예쁜지 안 예쁜지 몰라. 벌써 그런 회사가 그 회사가 점점 더 성과를 많이 내갖고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온라인 시대, 비대면 언택트 시대. 여기 지금 젊은 친구들, 우리 새로운 직원들입니다. 앞에 있는 직원들이 신입 직원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저쪽에 있는 직원들이 그래도 조금 오래된 직원들이죠. 이 직원들이 생태마을을 가꾸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벌어졌죠. 저는 저 방송 활동, 가톨릭 평화방송은 뭐 100회 이상 더 출연했을 거야. KBS 아침마당 목요특강 4번 출연하고 2013년 8월 8일 사람 살리는 말씨, 저게 최고 시청률 나갔죠. 2013년 12월 16일 아직도 화가 나십니까? 저것도 2번째인가 3번째 시청률 나갔고, 2014년 12월 25일 예수님 탄생 때라고 나와달라고 해서 나갔고, 2017년 4월 6일 자신과 함께 특강 나갔죠. 아마 이렇게 특강 2번 이상 안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상하다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강사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신부님은 어떻게 3번이나. 작가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거의 바꿨는데 이렇게 물려주는 게 있어요. 어느 강사가 좋다. 거기 항상 제 이름이 있다고 그 작가가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6년에는 화요초도 설교서, 나를 만든 건 8알의 고통, 그러면서 이제 잠비아 얘기를 좀 했죠. 그 외에도 뭐 한국인 뭐 이런. 그런데 신부님은 왜 저런 내 동창 신부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교양 프로만 나가라고. 오락 프로에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웃음거리가 된다고. 그래서 저는 교양 프로만 나갔던 거예요. 오락 프로에서 나와달라고 엄청나게 연락이 많이 왔어요. 남희석 씨가 특별히 제일 많이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안 나갔죠. 예. 잠비아 선교 30명의 의료진과 잠비아 의료봉사단 선교 떠나죠. 2019년까지 치과, 안과, 소아과,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고, 대학생들도 개사, 우사를 건축해줬고, 고아원 지역 빈민가 아이들하고 교류하고 나눔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 자, 카사리아 1000만 평. 2019년 차쿠아 룽거 대통령을 제가 직접 만나서 농업대학 짓고 싶으니까 땅 좀 달라고. 그래서 대통령은 거의 즉시 산림청 땅 1000만 평을 저한테 줬고, 프란치스코 종교봉사 수녀의 이름으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500만 천주교 신자를 위한 신학교 건축 및 내일 개교를 합니다. 아프리카 전체 가톨릭 사제 양성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 사업이 탄탄하면은 신학생들 많이 아프리카 사람들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벌써 3억이 들어왔어요. 신학교 장학금으로. 이제 신학교 장학금 통장 따로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김 신부님의 꿈이 아프리카에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예. 땀구 정글의 간호대학 져갖고 2015년에 져갖고 이제 올해 이제 졸업생이 나와요. 이제 40명, 50명, 60명. 그러면은 이제 거기 시스템은 시설을 좋게 해줘갖고 1년에 80명까지 공부를 하면은 아프리카 잠비아에 어마어마한 간호사들이 배출이 되는 거죠. 예. 빈민가의 초, 중고등학교 완전히 다 져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한 700명, 중학생이 이제는 한 300명, 고등학생 한 300명. 그래서 완전 빈민가인데 학교도 4만 평에다가 아주 과학실까지 다 해갖고 해놔서 아이들이 여기 이제 졸업만 하더라도
보통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받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한 3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그 빈민가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성류세 치유의 집 문경 대지 4만 평 70억 상당의 기와집 300억대 기증을 했죠. 2018년에. 그래서 김종호 신부님이 했고 이제 비대면 지난주 첫 피정을 실시를 했고 앞으로 더 넓고 많이 다양하게 이곳에서 교육을 할 겁니다. 예. 자, 코로나19, 코비드19 이게 확진자가 나왔어요. 1월 24일 날 중국에서 와갖고 대변화가 일어났죠. 대면 시대는 끝났고 비대면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완전 변화를 할 겁니다. 직원들 생각 역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제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유튜브 구독자가 20만 명이니까 이들한테 뭐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들 해보세요. 좋은 제안이 오면은 제가 적극 수용을 할 겁니다. 예. 사무실 직원들 전화 주문 받고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하고 정원 가꾸고 밭에 씨 내려나가고 감자, 고구마, 옥수수, 버섯 수확하러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나는 사무실 직원이야. 사무실에서만 일할 거야. 생태마을 자격 없어요. 청국팀도 청국 사업이 중요하게 농장에 파견해도 농장으로 가야 하고 버섯팀이 파견해도 가야 됩니다. 물론 버섯팀도 예외 없이 사무실, 농장, 청국팀 어디든 다 가야 돼. 그래서 멀티하게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우리가 보통 8월 23일 날 나한테 최종적으로 보고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번 주간 6,680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6,680개라면은 값으로 따진다면 1억 8천만 원어치 한 주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2억 원어치 물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이제 하루 건너뛰어 갖고 3,000개. 이제 택배 이제 청국장 가루, 찌청, 찌개용 청국장, 청국콩 조그만 거, 된장 119개 나가고 이런 게 나가요. 예. 또 이제 작년하고 비교해줘. 작년에는 8월 요때까지 7만 6천 개였는데 올해는 15만 8천 개야.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많이 팔리는 건지 한눈에 볼 수 있죠. 더 놀라운 거는 작년에 찌청이 7만 7천 개인데 올해는 15만 7천 개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올 10월 달에는 찌청의 그 수량을 요거 배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에 찌청이 한 20만 개 정도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태마을이 이렇게 하루가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죠. 예. 자, 이제 직원이 전화를 누가 몇 통 받고 누가 몇 통 받고 발신이 누가 어떻게 했고 쌀은 220명이 주문했고 지금은 370명까지 쌀 주문했다고 그래. 이제 재고가 4,700 내가 2만 개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는데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갖고 안 되는 거죠. 자, 복지 월급 기본급은 230으로 시작해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2, 3년 월급이 안 올라간다. 이것은 상사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자진 사퇴하거나 조금 심하게는 강제 퇴사도 당할 수 있어요. 퇴사 결정은 팀장에게 정권이 있어요. 관장 신부는 여러분들 인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잘 보이지 말고 누구한테 잘 보여? 팀장님들한테 잘 보여요. 예. 천주 모친 대축일 30만 원씩 주는 거. 설날 30일 30만 원. 천주에 모친 대축일은 천주교 기관이라 받는 혜택. 설날은 일반적으로 예수부활 대축일 천주교 기관에서 받는 혜택. 성모승천 대축일 천주교에서 기관에서 받는 혜택. 추석 일반 예수성탄 대축일 천주교에서 받는 혜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헌금 해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혜택을 받는데 헌금을 안 하면 안 되지. 상반기, 하반기 보너스가 나가는데 요건 요렇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들었겠지만 나 10년 근무했다. 그럼 3반기에는 10 곱하기 15만 원 하면 돼. 150만 원이 보너스로 나가. 근데 하반기에 내가 10년 근무했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30 하면 3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 김 차장님 같은 경우 한 10년 공부한 케이스인데 월급이 뭐 저 정도면 한 400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곱해봐요. 그러면은 700이죠. 그리고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근무한 지가 거의 20년 돼가니까 연말에 1,00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만,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설날 때도 30만 원 주고 50만 원인가 주고 예수부활 대출도 50만 원 주고 성모승천 대출일 때도 40만 원인가 주고 이번 추석 때는 20만 어제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보너스가 더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를 기본은 주는데 적게 주는 법은 없을 거고 항상 업이 돼서 나갈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보너스만 가지고도 적어도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보너스만 3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물론 더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보너스 500만 원, 600만 원 막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실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근무하고 자부심 가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2년에 한 번 여행 가는데 이것도 이제 끝난 거지. 이건 이제 국내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 유럽 성지순례 갔고 호주 뉴질랜드 갔고 작년에 미국 갔다 왔어. 이거 미국 갔다 얼마나 잘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나중에는 없어. 2021년에 마추픽추 계획 중인데 아마 어렵지 않을까. 대체로 국내 여행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방구석에서 벽 보고 한 이야기도 나에게 들린다. 자, 여러분들이 생태마을에 불만이 있어. 뭔가 지금 마치 불만이 있어. 그래갖고 집에서 아씨 나 정말 생태마을 다니기 싫어 죽겠네. 벽에다 대고 얘기했잖아요. 내 귀에 들려. 놀랍게 들려요. 놀랍게 들려. 신비해. 아주 신비하게 다 들려. 그러니까 벽에다 대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보고서 쓰시죠? 거기다 써. 그래갖고 팀장들이 신부님 이 직원들이 이런 어려움이 겪고 있네요. 그러면 해결을 해주는데 벽에다 대고 이거 이렇게 되면은 내 귀에 직접 들어오면은 그거는 아주 데미지가 굉장히 크겠죠. 예. 한 달에 한 번 전체 회의 직원 회의가 있는데 그때 말해요. 말하면 되지. 그리고 도저히 체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하고 안 맞는 거야. 체력이 안 되면은 생태마을에서 물건 되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돈을 손을 대든 감자를 대든 옥수수를 대든 고추를 대든 다 상관없이 내가 여기서 근무하니까 여기 식구 되니까 이거 하나 들고 가서 집에 와서 엄마 내가 이거 만들어놓으니까 먹어봐. 그 순간 그냥 집으로 가는 거야. Go to home이야.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다 내보냈어요. 자기 것인 양 착각해서 집에 가져가거나 택배로 지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엄청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로 끝나지 않고 퇴사. 이제는 퇴사로 끝나지 않고 부상권으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월급 보너스 많이 주는데 본인 돈으로 사면 되는데 슬쩍 하는 나쁜 버릇 용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돈에 손을 대는 순간 그동안 벌었던 만져도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듯이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직장생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보너스 제도를 이건 아까 언급했는데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직원들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 우선 복장이나 노출이 너무 야한 건 피해야 됩니다. 맨 젊은 사람들만 있잖아요. 근데 막 거의 이 힙이 보이는 치마를 입고 왔다 갔다 하면은 신부, 우리 부관장 신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좀 절제를 해야지 신부님 도와주는 거죠. 외출 시 음주 오락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마을 내에서는 절대 금주입니다. 단 관장이 술을 먹으라고 허락할 때가 있어요. 파티할 때 그때는 드셔도 돼요. 그런데 방에서 친구들이랑 떡이 되도록 기숙사 안에서 먹는 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싶으면은 읍내 나가서 읍내 경기도 좀 일으켜 세울 겸 읍내 나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젊은 남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예의는 절대적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남자 직원방, 여자 직원방에 서로 출입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단 남자방, 여자방 출입하는 건 누구에게나 안 되는 거고 단 남자, 여자 직원이 서로 사랑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는다. 둘이 사랑하는 데는
니들 사내 연애 안 된다 이거 없어. 둘이 사랑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갖고 빨리 결혼해. 여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만나갖고 결혼해. 제발 좀. 그래갖고 애도 좀 낳고 그러면 생태마을에서 방도 넓은 거 주고 그럴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결혼들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쌍 결혼했어요. 그건 말리지 않아요. 단 결혼이 아니고 추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애가 돼야지 추행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여기 직원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녀가 서로 사귄다고 공표를 하고 만나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서로 비밀리에 사귀고 심지어 서로의 방에 출입을 한다면 바로 퇴사시킬 거예요. 특별히 남자 직원들, 여자 직원들 방 깍듯한 예의를 갖춰야 돼요. 여자 직원들한테. 여성을 성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비밀리에 만나고 싶다. 생태마을 백리 밖에 나가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안 말릴 거예요. 난 여기서 좀 만나고 싶은데 비밀리 만나고 싶다. 백리 밖에. 그리고 시모님 우리 둘이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건 오케이. 예, 그 뭐 둘이 팔짱을 내 앞에서 끼고 가도 내가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예. 자, 성필리포 생태마을의 미래. 본관은 5년 후 아름다운 성전으로 신축할 겁니다. 직원 기숙사 신축할 거예요. 저 맨 밑에. 되살림 회원 휴식처 조성할 거고 식물원을 조성할 거예요. 지금 찜질방서부터 통으로 여기 힐데가르트 앞에 통짜로 아주 큰 식물원을 만들 겁니다. 더 많은 농지를 확보할 거고 버섯 사업에 주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잠비아 농업대학 건축 및 운영 지금 아마 내년부터 이제 설계하고 이제 그 교수가 아까 연락 왔더라고요. 직구 의학대학 병원 그다음에 그 카사리에 초중고등학교 그래서 영재 학교를 운영할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도 잠비아 학교를 운영할 건데 잠비아의 신체 구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띠 잘 뛰는 애, 공도 엄청 잘 차요. 공 잘 차는 애, 아예 초등학교 전국에 다니면서 12초 안에 드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신체 구조 좋은 아이들 전부 다 뽑아갖고 이 아이들 운동시켜갖고 카사리아 FC 풋볼 클럽도 만들어갖고 메뉴하고도 붙이고 지금 그러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거 100년 계획 안에 여기는 아주 문화적으로 또 체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공간으로 생태 도시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외에도 드리고 싶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가능한 한 유튜브 내 강의를 많이 보시고 생태마을 돌아가는 거 유튜브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유튜브 통해서 하시고 나한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운영진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일지 다 꼭 정성스럽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